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말이죠. 러스트의 에러 처리 방식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건데요. 특히 C++ 개발자분들이라면 이런 방법이 있었네 하고 무릎을 탁 치실 만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컴파일러가 런타임에 터질 수 있는 에러들을 상당수를 미리 그냥 싹 잡아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러스트의 아주 똑똑한 대답을 오늘 들어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C++에서는 트라이 캐치로 예외를 잡거나 아니면 함수가 에러 코드를 반환하는 방식을 쓰죠. 근데 스로우는 어떤 함수가 예외를 던질지 알기 어렵고 성능 부담도 있고요. 에러 코드는 깜빡하고 확인 안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러스트는요, 이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에러를 그냥 하나의 값, 그러니까 타입으로 취급해서 컴파일러가 어이, 여기서 에러 날 수도 있는데 이거 처리 안 했네? 하고 컴파일할 때 아예 콕 집어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게요. 러스트는 에러를 어떻게 다루는가? 부제가 실패를 1급 시민으로 만들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에러를 더 이상 숨겨야 할 문제가 아니라 코드의 아주 중요한 일부로 당당하게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러스트는 에러를 크게 두 종류로 봅니다. 첫째는 복구 가능한 에러. 파일을 열려고 했는데 없다거나 네트워크 연결이 갑자기 끊기는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상황들이죠. 둘째는 복구 불가능한 에러인데요. 이건 배열의 범위를 벗어난 인덱스에 접근하는 것처럼 명백한 버그, 즉 프로그램의 논리가 완전히 꼬여버린 상황을 말해요. 이럴 땐 패닉을 일으켜서 프로그램을 즉시 중단시킵니다. C++의 어설트 실패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제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바로 이 복구 가능한 에러에 집중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이 복구 가능한 에러 처리의 심장부에 바로 리절트 타입이 있습니다. 이건 성공했을 때의 값, 즉 OK 상태와 실패했을 때의 에러 정보, error 상태, 이 둘 중 하나만 담을 수 있는 특별한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3에 std expected가 도입되긴 했지만 러스트에서는 이게 언어의 핵심 철학이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컴파일러가 우리한테 이 상자 그냥 지나치지 마. 안에 성공이 들었는지 실패가 들었는지 꼭 확인하고 가. 하고 강제한다는 거예요. 실수를 할 수가 없는 구조죠. 좋아요. 그럼 이 리절트라는 상자, 실제로 코드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가장 쉽고 직관적인 방법은 바로 unwrap과 expect입니다. 상자가 OK 상태면 값을 쏙 꺼내주죠. 아주 편해요. 하지만 만약 에러 상태면 프로그램을 그냥 그 자리에서 터트려버립니다. 이건 C++로 치면 널 포인터일지도 모르는 포인터를 그냥 대뜸 역참조해서 프로그램 터트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주 위험하죠? expect는 프로그램이 터질 때 우리가 지정한 메시지를 남겨줘서 디버깅에는 조금 더 낫습니다. 이 말 진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프로덕션 코드에서 unwrap은 시한폭탄이다. 진짜 급하게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나 여긴 절대 실패할 리 없어 하는 100% 확신이 있는 곳이 아니라면 쓰면 안 돼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코드에 심어두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물론 훨씬 더 안전하고 세련된 방법들이 많습니다. is okay나 is error로 상태만 살짝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onmap war를 써서 실패했을 땐 이런 기본값을 대신 써줘 하고 안전하게 값을 꺼낼 수도 있죠. 그리고 map이나 endthen 같은 함수형 스타일의 메서드를 쓰면요. 실패할 가능성에 있는 여러 작업들을 아주 우아하게 체인처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코드가 정말 깔끔해져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 바로 이 물음표 연산자인데요. 이게 정말 마법 같아요. 지저분한 에러 처리 코드를 확 줄여주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물음표가 없었을 때는요. 함수 하나에서 에러가 나면 그걸 처리해서 위로 던져주기 위해 이렇게 매번 매치 구문을 써야 했어요. 성공이면 값을 꺼내고 실패면 어를 반환하고 이런 코드가 계속 반복되니까 가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물음표 연산자가 등장하면서 이 모든 게 이렇게 딱 한 글자로 끝납니다. 방금 보신 그 장황한 코드가 이 깔끔한 한 줄이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그럼 이 물음표 연산자가 정확히 뭘 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리절트 값을 반환하는 코드 뒤에 물음표를 딱 붙이면 만약 그 결과가 OK면 안에 있는 값을 꺼내서 계속 진행하고요. 만약 에러면 그 에러를 가지고 현재 함수를 그 즉시 종료하고 반환해버립니다.
마치 C++ 함수 전체에 보이지 않는 트라이 캐치 블록을 걸어놓고 에러가 나면 바로 위로 던져주는 걸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해주는 셈이죠. 이 연산자의 진짜 힘은 여러 작업들을 연결할 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설정 파일을 여는 작업을 한다고 칩시다. 첫 번째, 파일을 열어요. 실패할 수 있죠? 뒤에 물음표. 성공했으면 두 번째, 내용을 읽어와요. 이것도 실패할 수 있죠? 또 물음표. 마지막으로 읽어온 내용을 파싱해요. 이것도 실패 가능하죠? 또 물음표. 이 세 줄 중에 어디서든 에러가 나면 그 즉시 함수가 딱 멈추고 그 에러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코드가 정말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을 모두 합쳐서 정말 제대로 된 견고하고 설명이 명확한 에러 처리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알아볼게요. 근데 왜 굳이 우리만의 에러 타입을 만들어야 할까요? 그냥 파일 없음 에러 쓰면 안 되나? C++에서도 스탠드틸 플러스 익셉션을 상속해서 우리만의 예외 클래스를 만들잖아요. 똑같은 이유예요. 바로 맥락 때문이죠. 그냥 파일을 못 찾았어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설정 파일을 못 찾았어 라고 알려주는 게 디버깅할 때 100배는 더 유용하거든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맞물려 돌아가는데요. 먼저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에러 상황들을 열거형으로 쫙 정의합니다. 그리고 from이라는 규칙을 구현해서 파일 입출력 에러 같은 외부 라이브러리의 에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만든 에러 타입으로 변환되도록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마법의 물음표 연산자가 우리가 만든 에러던 외부에서 변환된 에러던 가리지 않고 똑똑하게 척척 위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주 튼튼하고 이해하기 쉬운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러스트 에러 처리의 핵심은 리절트 타임입니다. 언랩은 시한폭탄일 수 있으니 조심하고 대신에 물음표 연산자로 에러를 우아하게 전파하세요. C++의 복잡한 트라이 캐치나 에러 코드 확인 로직을 대체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에러 타입을 만들어서 코드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예요. 런타임에 사용자가 마주할 끔찍한 에러를 우리가 개발하는 단계, 바로 컴파일 타임에 미리 다 잡아내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에러가 더 이상 골치 아픈 버그가 아니라 컴파일러가 이거 확인해봐 하고 알려주는 타입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면 과연 우리의 코드 작성 방식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생각 자체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건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스트 하면 안전성과 속도, 이 두 가지를 다 잡았다고들 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핵심 비밀, 러스트의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는 제네릭과 트레이트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C++ 써보신 분이라면 이 질문 보자마자 바로 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C++ 템플릿 정말 강력하긴 한데 그 암호 같은 에러 메시지는 정말 끔찍하거든요. 바로 이런 다른 언어들이 가진 강력함과 그에 따르는 좌절감, 여기서부터 러스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러스트는 바로 그 문제들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나왔어요. C++의 그 알 수 없는 에러 메시지 대신에 이건 이래야만 해 라는 명확한 규칙을 딱 정해주고요. 또 이런 거 쓰면 느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대신 제로 비용 추상화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개념으로 성능까지 꽉 잡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코드를 재사용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시스템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이게 항상 딜레마였어요. 편하게 재사용하려고 하면 성능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안전성에 구멍이 생기거나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죠. 어떻게 하면 코드를 유연하게 만들면서도 안전성과 속도 둘 다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러스트의 제네릭과 트레이트가 던지는 출사표 같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열쇠, 바로 제네릭부터 한번 열어보죠. 제네릭은요, 한마디로 코드를 아주 유연하고 또 재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기술이에요.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막연하니까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하나 볼게요. 리스트에서 가장 큰 값을 찾는 함수 find largest입니다. 이 함수 코드 한 줄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지금부터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함수 이름 옆에 꺽쇠 안에 t라고 쓰여 있죠? 이게 바로 제네릭 타입 매개 변수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자리 맡아두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나중에 정수든 실수든 뭐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고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t를 바로 여기서 써먹는 거예요. 함수의 입력값으로 list endcore t를 받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방금 그 자리 맡아둔 타입 t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 하나로 정수 리스트도 처리하고 문자 리스트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유연하죠? 근데 잠깐만요. 아무 타입이나 다 들어올 수 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서로 비교할 수도 없는 타입들이 들어오면 가장 큰 값을 어떻게 찾겠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러스트의 두 번째 슈퍼파워 트레이트가 등판합니다. 트레이트는 한마디로 게임의 규칙이에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트레이트는 능력의 계약서다. 딱 와닿죠? 그러니까 제네릭 타입 T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함수에 들어오고 싶어? 그럼 이 계약서에 적힌 능력들은 기본으로 장착하고 와야 해. 하고 말이죠. 자, 그럼 우리 함수 코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t 뒤에 콜론 찍고 partial old plus copy라고 붙어 있죠? 이게 바로 그 계약서의 내용, trait bound라는 겁니다. 이 함수는 지금 두 가지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능력들이 대체 뭐냐? partial odd는 크고 작음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가장 큰 값을 찾아야 하니까 이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copy는 값을 아주 쉽게 복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찾은 가장 큰 값을 저장하고 돌려주려면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 규칙이 있으니까 가장 큰 값 찾기라는 로직이 비로소 말이 되는 겁니다. 정말 논리적이고 명확하죠? 자, 지금까지 제네릭으로 유연성을 확보하고 트레이트로 규칙을 정했어요. 그럼 이렇게 빡빡하게 규칙을 정해서 얻는 가장 큰 이득이 뭘까요? 바로 코드를 실행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컴파일하는 그 순간에 얻게 되는 엄청난 안정성입니다. 이게 개발자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C++ 템플릿을 잘못 쓰면요, 진짜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하는 외계와 같은 에러 메시지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러스트는 어떠냐? 죄송하지만 이 타입은 비교하는 능력이 없어서 find largest 함수에 쓸 수 없어요. 이렇게 너무나도 친절하고 정확하게 딱 짚어집니다. 자, 안정성은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 슈퍼파워가 남아있죠. 바로 성능입니다. 보통 이렇게 코드를 유연하고 추상적으로 만들면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거든요. 바로 성능 저하라는 대가요. 하지만 러스트는 그런 건 없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의 비밀이 바로 단형성화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오,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마치 맞춤 정장을 만드는 재단사 같은 거예요. 컴파일러가 우리가 쓴 제네릭 코드라는 기본 패턴을 가지고 사용되는 각각의 타입에 딱 맞는 맞춤형 코드를 미리 다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냥 find largest t라는 함수 딱 하나만 만들었죠? 근데 이걸 정수 리스트랑 문자 리스트에 사용했더니 컴파일러가 알아서 정수 전용 find largest 함수랑 문자 전용 find largest 함수를 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제네릭이고 뭐고 없는 그냥 처음부터 각 타입에 맞게 손으로 쓴 것처럼 최적화된 코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추상화에 대한 런타임 비용이 얼마냐고요? 핵심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0. 네, 0이에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러스트가 자랑하는 제로 비용 추상화의 실체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큰 그림이 보이시죠? 제네릭과 트레이트, 이 둘의 조합 덕분에 우리는 뭘 할 수 있게 되느냐? 첫째, 아주 안전하게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둘째, 저수준 언어처럼 미친 듯이 빠른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셋째, API는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명확해지죠. 결국 높은 수준의 우아한 설계와 낮은 수준의 강력한 성능 제어, 이 두 마리 토피를 완벽하게 잡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러스트의 위치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C++보다는 안전하고 자바나 C샵보다는 유연한데 성능은 C++급이다. 이건 뭐 기존 언어들의 장점만 쏙쏙 뽑아오고 단점은 해결해버린 정말 독보적인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코드를 짤 때 안전성과 속도 사이에서 더 이상 저울질할 필요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엄청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요? 러스트는 바로 그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